자,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요. 어제 이제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다 반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색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할 뜻이 전혀 없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 후보자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말에 수긍할 수가 없고 결국은 뭐 정치적인 쇼를 했다고 대승적 견지에서 양보했다는 것을. 인지사건은 그동안의 특검법에 다 있었던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특검법에 대한 틀은 유지하자. 그동안에 모든 특검에서는 이 대국민 보고 언론 브리핑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픽을 제가 보면서 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요, 이 국민의힘이 원하는 내용이 다 반영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제 통과된 수정안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애초에 민주당이 발의한 이 내란 특검에는 수사 대상이 총 11가지였지만 6개로 줄였다. 또 외환 내란 선전 선동은 제외했고 수사 기간도 130일에서 100일로 수사 인력도 축소를 했다. 뭐 이런 이제 이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의 수정안 내용, 이거를 우리 호 대변인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국민의힘 요구가 다 들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네. 인지했다라는 말 참 포괄적인 말 아닙니까? 관련됐다는 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관련됐다는 것인지 너무나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네네, 얼마든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네. 이게 아주 평상시의 경우에 조금 전에 그 민주당에서는 과거에도 뭐 인지는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미 의심되는 여러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란 선전도 수사하겠다, 뭐 외환도 수사하겠다. 그다음에 뭐 그와 관련된 뭐 하다못해 뭐 명태균이니 온갖 것들까지 다 그런 얘기들이 이미 다 언급이 됐었고 그런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마치 그것을 이제 양보하는 것처럼 해놓고 알고 보니까 그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길은 문을 다 열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들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그래놓고 국민의힘이 양보를 안 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어제 그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얘기를 듣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여야가 제발 합의를 해라. 최상목 대행이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어쨌건 야당도 그러면 국민의힘이 내라. 그래서 국민의힘이 냈더니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하루도 안 했잖아요. 만 하루도 안 했습니다. 만 하루도 안 하고서 그냥 일방 통과.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런 그 DNA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달라지지 않겠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아까 강 부대변인께서는 예. 국민들 좀 그 마음도 헤아리고 그러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강 부대변인 같이 좀 국민들 눈치도 보시고 네. 이런 분들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예. 민주당 의원들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노골적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수구, 뭐 꼴통들이 결집한 결과다 이런 얘기를 그냥 공공연히 그냥 하시더라고요. 아까 봤지 않습니까? 내란을 저지른 우두머리다. 그냥 규정을 하잖아요. 이건 재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초법적인 존재입니다. 초법적인 존재인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민주당의 그 지금 분위기가 네.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가 옳다 하는 거면은 이의도 제기하지 마라. 그냥 간다. 이것이 이번에 일방적인 법 통과의 것으로 또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호 대변인 얘기는 강성필 우리 부대변인님 좀 온건파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강성 지지층의 반응은 이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또 하나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게 이거 같아요. 빼는 흉내를 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뺐으면 하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다. 인지수사 이런 부분 강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 두 번째 내란 특검이 발의되기 전에는 예. 가장 쟁점 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외환죄, 그리고 그 다음이 내란과 관련된 선전 선동이었어요. 그것도 있죠. 외환과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저희 민주당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차피 진실은 또 규명될 것이다. 지금은 특검을 굴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대승적으로 저희가 양보를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마저 얘기를 야방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인지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는, 예를 든다면 도둑이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데 예. 그 가게를 지키고 있는 경비원을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물건 훔친 것만 저희는 수사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경비원을 폭행한 것은 내버려 둬야 됩니까?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될 수 있고, 또 이 과거의 사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뭐 갈등이 생기면 과거의 사례를 찾아보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검사 시절에 윤석열 검사로 스타로 만들고 국민적인 인지도를 만들게 되고 지금의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게 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그 특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특검에도 이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수사가 다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막 이것저것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까지 번진다고 하는데 저는 명태균 수사까지 한다면 정말 국민적으로 지탄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사기관과 인력까지 다 양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결국에는 이 특검을 처음부터 반대하기 위한 속셈이었다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어쨌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게 되면 그때 200표가 넘으면 그때는 무슨 말을 할지. 왜? 그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동의를 해서 이게 통과된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재표결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범위를 줄여서 했다는 하지만 글쎄 말씀하신 것처럼 얘는 그 적절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범위를 줄여놓고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또 수사할 수 있다는 근데 저희 얘기죠. 민주당은 어찌됐든지 간에 네. 하나씩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걸 어쨌든 저희는 받아가는 입장이지만 예. 국민의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당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특검이 수사를 안 하게 되면 관련 혐의들을 수사를 못하는 구조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관련 혐의에 대해서 수사는 이제 시작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특검법에서 주된 논의는 굵직한 것들을 수사를 하자. 그다음에 수사권 논란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런 논란을 잠재우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예. 근데 국내심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조기 대선을 겨냥한 수사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지 사건을 뺐어야죠. 그러니까 박성준 의원님 말씀도 맞죠. 예전에 다 있었습니다만은 예. 이번 사건에서는 뺐어야죠. 왜냐하면 국내심이 그런 의혹을 주장하니까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걸 빼야 되는데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이 자 국회 병력이 들어가게 된 경우에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 당연히 구린 소환에서 하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인지하게 되죠. 질문을 통해서 인지를 끌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심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시킬 의도가 전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공판검사 역할을 할 특검을 추진하는 이유는 예.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그 조기 대선에서의 유리한 정치정을 만드는 그 목적이다. 이런 국내심의 오히려 의혹의 제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결과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일반 특검을 출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쟁점 사항이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는가였어요. 그러니까 특검 추천이 만약에 야당에게 유리하게 된다면 그 어떤 조건도 일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야당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끌어갈 겁니다. 네. 그것을 사실 여당에서 상당히 걱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추천 방식에서 사실 이제 검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정해지고 나면 저는 정말 이런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만든 이 희대의 사건 앞에서는 예. 저는 특별 검사가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 저는 공정하게 저는 수사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이제 왜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의혹을 불식해달라는 거잖아요. 사실 국내심은 특검 자체가 지금 필요 없다는 입장인데 당내 복잡한 이런 상황 때문에 자체안을 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국내심이 자체안을 낸 이유는 이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정 부분 안 들어주면 예. 특검 자체가 불가능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양보했어야 된다고 봐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일정 굵직한 부분, 원래 특검이라는 게 특정한 부분만을 특별히 수사하자는 게 특검이잖아요. 그런데 관련 인지 사건을 다 넣게 되면 다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거기 때문에 저는 특검 취지도 안 받고 예. 국민심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불식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럼 내가 김영주 의원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걸 보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거라고 가정을 하면 이 특검을 굴리기 위해서 그게 도움이 되니까 서둘러서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면 그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누구한테 대한 만약에 답답함? 민주당에 예. 대하여 민주당이 진짜로 이것이 만약 조기 대선에 특검을 하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하면 네. 결국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했듯이 여야 합의로 해와라 하면 사실은 여당이 차선책으로 특검안을 냈을 때 그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더 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외환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대목이었다고 봐요.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예. 윤 대통령이 북을 이롭게 한다라는 전제가 돼야만 사실 외환죄가 성립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네. 외환죄 내용이 사실은 어쨌든 북을 이롭게 물론 뭐 헌법적으로 북이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보면 외환죄 성립 대상 지역도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그는 뭐 나중에 차치하기라 하도 그래서 굳이 마지막에 뺄 이 외환죄를 넣어서 또 시간을 보내고 예. 차라리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오히려 이 시간 같으면 무리하게 표결하고 부결되고 다시 예. 수정안 내고 이렇게 무슨 뭐 추천권 가지고 할 그 시간에 처음부터 앉아서 4박 5일을 하든 어쨌든 여야 합의안을 내는 것이 예. 그런 것이 오히려 민주당에게 정말 생각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조기 대선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면 그런 길을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길의 성과도 낼 수 없게 마음만 조급하게 가고 실패하고 또 수정안 내고 실패하고 이런 것만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요, 국민의힘의 요구를 다 반영했다는 입장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은 여전하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대상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대통령은 이미 체포가 되었고 관련 장관, 사령관들은 다 구속 기소가 되었는데 누구를 하려고 하냐. 참 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동원되었던 하급 장교나 부사관을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민주당의 수정안은 반헌법적인 독소 조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국민의힘 법률안을 수용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외환죄와 내란 선전 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관련 인지사건에 대한 수사 조항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에 일각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있죠. 이 특검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검이 국회를 통과해서 출범하기 전에 그 상황에 이미 윤 대통령 기소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특검은 뭘 위해서 하는 건가? 이런 지적을 나와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실관계가 네. 이게 알려졌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알았는데요. 네. 특검이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게 1998년입니다. 그때 온로비 특검하고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이 네.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법조 출입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그 특검을 다 취재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특검이 도입됐는데 예. 이번에 처음인 것 재판이 시작된 뒤에 특검을 시작하는 것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14명의 관련자, 핵심 관련자가 다 기소됐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20일 안에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만약에 지금 통과되더라도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재판이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재판은 시작했는데 특검을 다시 시작한다. 이런 일은 우리 역사상 처음이라는 것이죠. 예.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지적하신 대로 동일인에 대해서는 동일 범죄로는 기소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다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뭘 위해서 그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또 수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한다는 대답이 군 장성들은 이미 기소가 됐지만 예. 뭐 그 장성의 명령을 받고 출동했던 부사관이라든가 하급 장교는 수사해야 된다 그런 논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 기소하기 위해서 지금 특검을 도입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으로는 이게 110억 원이 되거든요. 민주당 안대로 한다고 하면. 예. 근데 그 돈을 들여서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될 의미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논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특검이 도입이 돼야 이것이 이제 완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저는 예. 그런 절차로서 특검이 그나마 이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네.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는 그런 법안 만들어서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 여전히 독소 조항이 남아있는 거 가지고 대선용으로 의심되는 그런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